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 레이더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기준에 맞춰 후보자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컷오프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공천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로 결정된 최성현 후보와 함께 시장 출마 계기와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성현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춘천 시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최성현입니다. 춘천시장이 되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2경춘국도 그리고 GTXB 춘천 연장 그리고 체리형 관광도시 춘천 이런 공약을 내걸고 우리 춘천이 침체된 춘천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서 춘천의 먹거리를 살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도 나오셨고 이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에 결정이 되셨는데 이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요. 그 7명의 후보들이 공천 경쟁을 했는데요. 그 국민의힘 공심위에서 어려운 결단을 했고 그리고 새 후보로 좁혀진 컷오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은 있었지만은 그 새 후보가 정당하고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치고 경선 과정을 거쳐서 제가 됐는데요. 오늘 마침 그 두 후보가 우리 이상민 후보와 한중일 후보가 10시 반에 오전에 원팀이 되고자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춘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저를 포함해서 원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제 이런 공천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 춘천 시민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힘 모든 후보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고 앞으로 시민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강원도의원도 역임을 하셨고 이게 어떤 계기로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소상공인으로 3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 30년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춘천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로 힘든 과정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겪었던 30년의 과정을 토대로 자영업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관광경영학을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에서.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관광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강원도의원을 거치면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조례 발굴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행정 부분에서도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우리 춘천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보셨을 때 지난 4년간의 춘천시정 운영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4년간의 시정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한 목소리들 하십니다. 정말 힘들었던 4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눈물 사태가 벌어진 상하수도의 문제로 시민들이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편향된 사업으로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문제가 공영화 문제라든지 시장이 기치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환승 문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정에서 개인적인 시장 본인만의 일탈로 인해서 황제 안마의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춘천 시민에게 한결 다가가고 오히려 머슴처럼 일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난 1월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강원도청사 신축 문제였거든요. 네. 지금 사실상 뭐 캠프 페이지로 이전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만약에 시장에 당선되신다면은 재검토할 의사가 또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네. 도청사 이전 문제는 결국 뭐 춘천의 존치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반가운 일인데요. 어찌됐든 지난번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청사 문제는 새로운 도정이 들어오면은 또 도정하고 협치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은 새로운 도정에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도청사 이전 관련 문제점도 생각을 밝혀주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춘천시 발전을 위한 공약과 비전 같은 것도 여러 번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떤 네네.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마침 춘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을 방금 점심시간까지 같이 옆에서 또 춘천역에 도착하셔서 당선인이 공약했던 정말 강원도와 춘천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당선인이 약속한 GTX-B의 춘천 연장 문제 그리고 동서고속철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답을 주셨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당선인에게 제가 춘천시장 후보로서 건의를 했습니다. 제2경춘국도에 대한 부분도 빨리 조기 완공을 시켜서 지금 레고랜드와 이런 교통 대란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춘천이 속한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상위법에 묶여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선인이 약속한 규제 개혁을 혁신적으로 풀어줘서 호수변 주변으로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우리 관광, 체류형 관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리조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고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의 춘천시 정책들 중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 이거는 꾸준하게 이어갈 만하다라는 정책들도 혹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면은 그 춘천에 민원 소통 담당관실이라고 있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좀 소통하고 해결하는 창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이제 최동용 시장 시절부터 왔던 건데요. 하고는 있지만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춘천 시민들이 자치권이라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정말 확실하게 더 만들어서 시장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전결권을 제가 줘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도 전결권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 협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말씀해 주시고 시정 운영의 방향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보자님만의 어떤 특별한 강점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만 이제 유권자분들한테 소구가 가능할 텐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스스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모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정책과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도 없고 그리고 훗날 시장이 되어서도 그게 지키지 않게 되면 헛된 공약으로 가는데요. 저의 강점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라온 인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요. 뭐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파란은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소할 겁니다. 저 최성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 약간의 비워진 그릇에다가 우리 춘천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정책들을 가지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에는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춘천 시정에서 약속을 지켜나가고 실천을 꼭 할 수 있는 헛된 공약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앞서서 이제 관광 경영 전문가다. 네. 그것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이게 춘천시 하면은 관광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사실 강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나 전략이 있으시다면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한 72%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찍부터 강원도와 춘천에 대한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분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인데요. 지금 앞전에 있는 시장분들께서 삼악산 케이블카라든지 레고랜드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었는데 미비한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서 앞으로 춘천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주하는 관광객이 없으면 결국은 교통 대란만 일으키고 춘천의 경제 쪽으로는 발전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4년 동안에 꼭 기필코 최소한 2박 3일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체류를 해서 2박 3일 이상은 돈을 쓰게끔 만들어 외지인들이 쓰게끔 만들어서 꼭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문가인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사실 또 지방 정부 하면은 중앙 정부와의 소통 문제도 역시 네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춘 전략적 목표 설정을 통해서 네. 춘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미래 먹거리라는 또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좀 염두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존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선인이 마침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저희 춘천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사실은 침체된 오히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규제에 묶여서 여태까지 침체된 건 사실이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대충 확대를 시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치도의 문제인데요. 경제자치도를 내세우면서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5월 4일 날 법안 상정이 돼서 우선은 자치도에 대한 부분이 아마 통과가 된다면은 상위법상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자치단체장들한테 권한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혁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인프라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SOC 사업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 춘천이 미래로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겠고요. 마침 오늘 당선인께서 저한테 공약을 하나 제안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반도체 문제인데요. 오히려 춘천의 이 종합대학, 강원대학이나 한림대, 한림성심대 이런 대학을 이용해서 그 반도체 학과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춘천이나 이쪽에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그 연구원을 뽑을 수 있는 게 우리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학생들로 하게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했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틀림없이 춘천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했고요. 당선인께서 흔쾌히 그 부분을 저한테 공약을 만든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먼저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여러 가지 춘천시 공약도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 본선 기간에 이제 선거 전략으로 잘 녹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윤석열 당선인의 제1 공약이 경제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도에. 그래서 강원도의 경제특별자치도의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GTX-B 춘천 연장이라든지 또 국정과제 우선 채택 사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로서 우리 춘천이 발돋움할 수 있게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김병준 균형발전 특별위원장한테 제가 속한
인수위 자문위원으로서 가서 춘천발전 건의서를 일주일 전에 건의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셔서 이 부분을 얘기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참석해서 반드시 춘천에다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춘천이 여태까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수도권에 대해서 개발 행위 제한에 묶여 있던 우리 춘천의 규제 문제, 그리고 춘천 인근의 어떤 고압선이라든지 이런 전기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의 그런 부분, 또 댐 건설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을 당선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통해서 저희들이 SOC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함께 꼭 건의를 해서 이 춘천 성공시대라고 제가 기치를 걸었는데요. 춘천 성공시대 꼭 만들고, 그리고 작지만 강한 도시, 강소도시 춘천을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앞서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시내버스 문제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완전 공영제로 가는 걸로 해서 이제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시장에 당선되신다면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제 뭐 원점으로 되돌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네. 제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이 버스의 문제는, 시내버스의 문제는 교통복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그 교통복지의 문제인데, 지난 시정 동안에 완전 공영제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가중하고 본인들만 인건비로 나가는 이런 부분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준공영제든 완전 공영제든 만약에 제가 시정을 운영한다면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로 하여금 들여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기존 버스 노선으로 유지한다든지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잡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승 문제로 인해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다시 옛날 복원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돼서 그렇게 꼭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춘천 시민분들께 못다 하셨던 말씀과 인사 말씀까지 한꺼번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춘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최성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다가갈 시간은 없었지만 이제부터 제가 새로운 인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춘천 시민 한 분 한 분이 춘천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제가 담아서 제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제가 기치를 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체류형 관광지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항을 담아서 우리 4년 동안 우리 춘천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한 선거레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